조용한 주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한번 위로 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소식 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는 아시아 쪽, 이 홍콩의 ETF 관련된 소식이 엊그제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2달 정도 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었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홍콩에 거점을 둔 금융 서비스 회사인 벤처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올해 1분기 즉 3월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작한다라는 말이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3월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홍콩 증권 당국에 ETF를 신청을 해야 되겠고 또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야 출시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 모든 일이 3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신청을 접수할 준비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케이 CEO 같은 경우는 약 10개의 회사들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출시하기 위해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3월 말까지 해가지고 좋은 소식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배경에는 그레이스케일 쪽에서의 유출 및 덤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BTC 유출보다 그 외에 9개 현물 ETF 쪽에 흘러들어온 자금량이 더 많았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였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현지 시간으로 19일 기준 GBTC를 제외한 9개사의 현물 ETF로 들어온 자금은 모두 6억 2360만 달러, GBTC에서 빠진 자금은 5억 9040만 달러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10만 달러가 시장으로 들어왔다, 유입이 됐다, 플러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GBTC를 제외한 9개 ETF에 유입된 자금이 39억 5560만 달러였었는데 여기서 GBTC를 통해서 빠져나간 자금을 빼고 나면은 11억 4870만 달러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GBTC로부터 빠져나간 자금은 이미 상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GBTC 쪽에서 흘러나올 만큼 모든 물량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금 또한 단타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모두 다 소화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다른 ETF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입이 한창이다. 지난 6일 동안에 79,600개 앞에서 봤었던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79,600개가 매수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ETF 출시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이 있는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블랙락과 피델리티라고 하는데요. 둘이 라이벌이죠. 둘이 경쟁을 하는 관계고 나머지들은 좀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CEO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적정한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수료를 낮추지 않더라도 뭔가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하게 할 만한 그러한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거나 지금 현물 ETF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자금이 오히려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오늘 준비된 하나의 분석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케빈 스벤슨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S&P 500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더니 항상 S&P 500이 먼저 전고를 뚫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가더라. S&P 500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 시점인 2016년도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비트코인은 7개월 뒤에 이를 쫓으면서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경신을 했었다.
세 번째 반감기 시점이었었던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던 2020년도에도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4개월 뒤에 비트코인 역시 고점을 돌파했었다. 얼마 전에, 즉 1월 19일에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전고 67,000달러짜리를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67,000달러를 넘어서 이번에야말로 10만 달러를 뚫는 모습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백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 지금 현재 가치가 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은 같은 경우는 110억, 금은 900억 달러 규모인데 결국 비트코인이 최종 승자가 되면서 ETF 부분에서 금을 제껴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ETF뿐만 아니라 전체 시총면에서 비트코인은 금을 제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근데 또 금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가격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금 같은 경우 개차반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코스트코에서 금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어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월마트에서도 금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금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일까? JP 모건이라든지 코맥스 같은 데서 열심히 금 가격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금 같은 경우도 만약이라도 나중에 가격 조작이 더 이상 일어나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가치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량마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가능성이 크겠지만 말이죠.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멜론이라는 개코인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멜론 말고 솔라나 기반의 마이로라는 또 다른 개코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가치가 또 급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봉크에 이어서 차세대 솔라나 개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이로 같은 경우는 솔라나의 설립자인 라즈 고칼의 애완견에서 영감을 얻은 밈코인이라고 하네요. 여전히 개판인 암호화폐 시장. 이어서 알트코인들 중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 세이 같은 경우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가격이 50센트 아래로 내려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의 미래가 탄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조정이 이윽고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반감기 전까지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도 세이 좀 사보려고 기다려보고 있는데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와 줄 수 있을 것인지 618짜리 황금 비율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40센트 자리까지. 물론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화려하게 출시를 했었던 사토시 VM 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함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이제 11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죠. 거래소 중에 상장된 곳은 한 곳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맥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조만간에 상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또 다른 잡코인 팔라딘 AI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AI 감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및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 스타트업에 선정이 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려봅니다. 사토시 VM과 팔라딘 AI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피카코인, 저도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피카츄가 생각나는 피카코인 결국 사기코인이었었다라고 하네요. 미술품 조각투자 사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미술품 조각투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서비스이자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대비해가지고 예술품에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한국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다가 덜미를 잡혔었다라고 하네요. 어째서 이렇게 한국에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일까요? 사기 범죄만큼은 전 세계 1위라는 그런 통계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을 자랑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기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자나깨나 김치코인 조심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영상이지만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주기 광주떼 부탁을 드립니다. 채널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